야, 간만에 속이 뻥 뚫리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참패를 한 건데요. 김병주 의원한테 발린 겁니다. 김병주 의원이 이번에 한 건 제대로 해냈습니다.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해서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국힘에서 난리 치지 않았습니까? 무슨 뭐 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 참여 안 하겠다, 아주 별의별 소리들 떠들어댔었죠. 하지만 민심이 심상치 않게 흐르는 걸 파악하고 뒤늦게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이 국힘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실무적 실수 타령하는데요. 저게 실무적 실수로 보입니까? 그냥 본인들의 속내를 그대로 아무 의식 없이 드러냈다가 난리가 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김병주 의원한테 우리가 발렸는데 하고 뒤늦게 부랴부랴 수정한 거 아니냐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실무적 실수로 인해 정확하지 못한 표현으로 혼동을 들여 사과드린다고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당장 전당대회에 나온 나경원 씨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과거 행보를 보면 친일 논란을 아예 달고 살았는데 이게 과연 실무적 실수라고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튼 김병주 의원이 이번에 제대로 한 건 해내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동맹이 문제지 정신 나간이 본질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은 자꾸 정신 나간 여기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최혜병 특검 맞고 국회 파행시키고 이러려는 것 같은데, 본질은 한미일 동맹에 있다 이렇게 꾸준히 언급하며 정신 나간 거 맞지 않냐? 온전한 정신으로 어떻게 일본과 동맹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서 거듭 사과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21대 국회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힘이 공격을 하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때리면 지도부부터 나서가지고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김병주 의원한테 자제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힘이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고 김병주 의원은 결국 마지못해 사과를 하고 이런 그림으로 갔을 겁니다. 그럼 당원들은 또 얼마나 속이 뒤집힙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었는데 이번 22대 국회, 야, 굉장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민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속도전에도 능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했었고 저 또한 효능감을 많이 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김병주 의원이 혼자 저렇게 무쌍을 찍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볼 포인트 아닙니까? 최근에 법사위, 과방위도 그렇고 이렇게 김병주 의원도 그렇고 22대 시작부터 민주당의 달라진 모습 엄청난 효능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김병주 의원의 구독자도 덕분에 2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당원들과 소통도 하고 국힘의 어설픈 공격, 언론의 이상한 프레임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프레임으로 저들을 맞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김병주 의원이 국힘을 제대로 발랐네요. 김건희 씨의 문자를 씹었다, 한마디로 일식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국힘 전당대회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가 돼버렸죠. 중요한 건 전당대회가 한 달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든 이슈를 다 빨아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김건희 씨 팬들 입장에선 한동훈 씨가 김건희 씨의 문자를 일십했다는 건 굉장히 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좋다고 다른 후보자들도 앞서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씨를 만나 비대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기 전까지 무려 5번이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그렇게 문자를 많이 보냈지만 한동훈 씨가 한 번도 답을 안 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전화도 안 받았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경로를 했다, 그놈의 경로는 또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김경률 씨도 저 1월에 마리 앙뚜아네트 비유를 해서 여권이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논란이 거세지자 한동훈 씨는 또 다른 폭로를 하는데요. 김건희 씨가 뭔 사과를 하냐, 실제로는 사과하기 어려운 사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얘기하는데요. 당연히 그럼 이런 질문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럼 무슨 사정이었냐? 라고 묻자 그건 내가 쓴 문자가 아니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본인이 여태까지 민주당을 향해서 맨날 공격을 할 때는 자신 있으면 수사받아라, 자신 있으면 뭐 공개해라 이래놓고 본인은 왜 떳떳하게 내용을 공개 못합니까? 이러니까 또 한적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한동훈 씨의 말대로면 김건희 씨가 사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과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여기서 드러났던 내용과도 전혀 다른 내용이기에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 점점 더 서로 치고받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씨도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틀 뒤에 대통령실에서 사퇴하라고 했다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김경률 씨랑 김건희 씨의 심기를 같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게 만들었었는데, 특히 연락을 대놓고 씹은 거에 김건희 씨, 윤석열 대통령 둘 다 경로를 했다고 알려지면서 이게 결국 한동훈 사퇴 요구로 간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니까 이 둘의 갈등은 앞으로 봉합할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에 더 많은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저들은 이해관계로 뭉쳐있기 때문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별의 별쇼를 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다른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자들도 한동훈 씨를 좌표 찍고 1.4 하고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원희룡 씨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김건희 씨의 사과 기회를 놓침으로써 총선을 망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김건희 씨가 사과를 했으면 총선을 이겼다는 겁니까? 인생 참 쉽게 살죠. 저들은 별의 별짓을 다 저질러 놓고 마지못해서 나중에 사과하는 척하면 그럼 끝났잖아, 뭐 어쩔 건데, 이런 세계관을 갖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저런 인간이 국힘의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경원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이라 얘기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사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경원 씨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독도 문제라든지 라인 사태라든지 핵폐수 문제라든지 지금 난리 난 게 한둘이 아닌데, 무엇보다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일 동맹 사건이 벌어졌죠. 여기에 나경원 씨가 주류가 된다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리고 윤상현 씨는 당정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많은 당원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희룡, 나경원 씨에 비해서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지금 3파전으로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이 세 명이 싸우는 줄 안다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한동훈 씨도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난리도 아닌 점, 그리고 그 갈등이 앞으로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국힘에 결코 좋은 소식들이 아닌 겁니다. 이러니 여권 인사들도 이건 한동훈한테도 악재지만 대통령실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우려했는데요. 사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준석 찍어내기 하고 유승민 찍어내기 하고 안철수 찍어내기 하고 할 때도 애초에 용산이 왜 그렇게 정치에 개입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바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질질 끌어온 거고요.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한동훈 씨를 비판하는 입장과 김건희 씨 측을 비판하는 입장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김건희 씨를 비판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김건희의 나라냐,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남은 길은 탄핵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100만을 돌파한 거 아닙니까, 청원이. 그리고 김건희 씨가 문제다, 제발 입 좀 닫고 집 밖에 나오지 마라, 이건 노골적인 용산의 선거 개입이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한동훈 씨 지지자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대응은 뭡니까? 그럼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다 좌파다, 다 개딸들이다, 지금 이런 희한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눈에 열심히 들려고 노력 중인 장예찬 씨가 또 한동훈 씨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이현주한테 만만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한동훈을 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한동훈 씨는 이현주 의원 그리고 이준석 의원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사방에서 털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최근에는 이 가슴뽕 의혹까지 불거졌죠. 참고로 이게 무슨 좌파들이 이렇게 또 몰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가세현, 이봉규 이런 쪽에서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방에서 털리고 있다는 거고요. 애초에 까치발 논란, 셀카 논란, 이때부터 한동훈 씨도 그저 자기의 관심만 불러오는 거, 자기가 언론에 어떻게 노출이 되는가, 이런 것만 집중하고 있어서 국힘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냥 그런 민낯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아니 무슨 컴플렉스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고요. 그리고 장예찬 씨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웃깁니다. 한동안 이준석 씨의 라이쿠스가 돼서 누구보다 잘한다, 뭐 이런 건가요? 장예찬 씨가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얼마나 많은 민낯들이 있는지 같이 끌려 나올 겁니다. 한마디로 이 또한 국힘에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제대로 발랐다.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